2024년도 수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월장에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냈었죠. 그리고 1월장 엄청나게 수익 냈고요. 2월장 수익도 꽤 냈었고 3월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월장도 수익을 좀 많이 냈었고요. 5월장도 수익을 많이 냈죠. 6월장부터 그 상승폭들이 좀 꺾이면서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저조한 흐름들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장까지 수익 내고 7, 8, 9, 뭐 10월 요런 시장에서 낙폭이 좀 심화됐던 그런 구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들이 보통 코스닥 쪽에 많이 포지션해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시장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시장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1월달 요 시장이었죠. 요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요때부터 1월장이 시작됐었고 여기죠. 1월 2일부터 우리 1월장에 이렇게 낙폭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이 구간에서도 수익 많이 냈고요. 그 다음 2월장 여기까지 그리고 3월장 여기까지 2월달 3월달도 수익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4월장도 괜찮았었죠. 그리고 5월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 약간 우행보에서 조정 구간 진입하는 구간이었고 6월장부터 수익을 좀 저조했던 그런 구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선을 한번 긋고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여기까지가 수익을 많이 냈던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그러면 1월장하고 선을 좀 더 긋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본다면 여기까지가 1월장이고요. 그 다음에 2월장 여기까지 2월장 여기까지 3월장 그리고 이제 4월장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예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들에서 종목들의 수익을 내가는 그런 구간들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리고자 약간 체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7월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8월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9월장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10월 9월 말부터 해서 10월장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일단 수익을 많이 냈던 구간이 5월장까지였어요. 5월장 요 구간까지였습니다. 요 구간까지 요 구간 보면 지수의 방향성들이 과거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고 상승하는 전고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시장 그리고 전고를 또 다시 돌파하기 위한 고점을 찍는 구간 이 구간을 좀 명확하게 좀 보시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이런 구간들에서 1월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상승하고 이제 조정 구간을 만드는 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안에서 일단은 이제 정고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이 시작되려는 그런 모습 여기 구간이 나왔었고 요 구간에서의 조정은 소폭의 조정이었고 그리고 1월장 같은 경우는 한 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을 대기 자금들 끌고 와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좀 많이 느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 구간에서도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을 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2월장하고 3월장 같은 경우는 전고를 다시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과 전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종목들의 상승폭을 좀 크게 만들면서 수익 나는 종목들이 계속 출현했던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4월장, 네, 요 구간도 마찬가지 좀 조정이었지만 수익을 냈습니다. 깊은 조정이면 깊은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저점에 이탈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뭐 순환매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5월장은 약간 우행보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다시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로 다시 돌파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금리,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관점들도 좀 살펴본다면, 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되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늦추는 그런 구간들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중동 리스크들도 있었고, 그런 리스크들과,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해외 시장하고는 다르게 디커플링 현상들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결정이 좀 안 나는 그런 시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1월장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장까지는 네, 수익이 났었는데 6월장부터는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하락폭을 계속 만들고 저점들이 예전에는 약간씩의 그 저점을 좀 지지받는 모습에서 반등하는 흐름들과 저점을 다시 또 지지받고 여기 약간 이탈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여기도 저점 지지받고 또 반등하는 모습들 그런 흐름들에서 6월장까지 5월장까지는 수익을 좀 크게 냈었었고 6월장부터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중동 리스크에 대한 악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급락했던 그런 시장들과 세계 경기가 앞으로 좀 활발하지 않게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낙폭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는 반영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1월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금투세 관련 네, 해결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낙폭을 좀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본다면 예전에 쌍바닥 찍고 반등했던 구간들이 지금 비슷하게 닮아 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려다가 여기 좀 뒤집었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 장세와 내년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동 리스크가 최악의 그 구간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런 흐름들에서 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흐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 금투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의 유예냐 또는 어, 앞으로 이제 그 폐지냐 이런 부분들을 관건으로 좀 다루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역량들도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듯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이고 이제 미시적인 관점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수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심화됐던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 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이제 이해를 하시고 종목들의 흐름들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흐름들도 제가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하고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일단 뭐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이제 구간들이 많았었고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들과 거래량 없이 이제 올라갔던 세경 하이테크처럼 이런 6월 달까지 급등하고 나서 6월장부터 내려꼽았던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여기 파동 나올 때 수익을 냈었던 구간 나오고 나서 얘들은 또 7월장부터 내려꼽았고 보통의 종목들이 이제 한 6월, 7월까지 상승했다가 하락 기조로 가는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출현했었고요. 삼양엠텍은 한번 튀었다가 이제 빠지는, 그리고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삼파동이 5월 중순에 나오고 나서 하락 기조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동구바이오 제약도 예전에 1차 파동 만들었을 때가 5월 중순, 그리고 한번 그 조정 이후에 우행보 하다가 상승을 만들었던 때가 7월 말. 지수 자체가 흐름들이, 다시 지수 한번 보여드리면 지수 자체 흐름들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요 구간까지는 상승폭을 좀 만들었어요. 하방 추세지만 저점 이탈하지 않는 이런 구간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봤을 때도 이런 상승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낙폭을 심화시키면서 돌파기를 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죠. 코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까지 좀 많이 상승시켰다가 하방 추세로 꺾어버리는 이런 구간들. DTN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파동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이 1월 달까지 급등시켰다가 하방으로 꼽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1파동이 6월 달까지, 6월자까지 올렸다가 이제 하방으로 꼽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들이 이래요, 현재. 이런 부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이제 바닥까지 내려 꼽고 반등하는 시장이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는 그런 시장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MSC 같은 파동 이후에 골파기 심하게 했다가 쌍바닥 찍고 지수가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다시 오전장에 골파기 심하게 했다가 또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로 다시 올라갔죠.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면 종목들에 대한 매집 이런 것들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지수가 앞으로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틀 것이다 라고 그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매집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도 1파동 이후에 쌍바닥 골파기 심하게 하고 나서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오늘 또 지지받는 양봉 캔들 띄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는 앞으로 1파동 그리고 2파동 이런 파동을 만들어내요. 세력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세력들도 메모장 이용해서 잠깐 메모하면서 설명드리면, 세력들도 지수를 이용한다입니다. 이용한다.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거래소 측에서 시장에 대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항상 관찰하고 있죠. 만약 이런 경우들에서 시장은 낙폭이 심화되는데 내 종목,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만 급등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에 발각이 될 것이고, 이 종목이 현재 테마하고는 맞지 않은데 어떤 테마를 뭐 형성해서 자기들이 뭐 올리겠지만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을 올린다. 그러면 집중 관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지수의 낙폭 심화될 때는 개미들이 이제 투매를 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개미들이 투매를 하게끔 내버려 뒀다가 추후에 지수가 반등해 나갈 때 종목들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걸 모든 주식 투자자분들이 예측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이때까지 투매로 받았던 물량들을 네,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약간 이탈했다가도 다시 반등시키고 그 지수에 반등하는 시기들을 노려가지고 종목들을 상승을 시켜요. 네, 그런 시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고 앞으로의 시기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좀 덜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다시 반등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전고를 돌파할 확률이 아주 커지는 시점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적기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떤 단타 위주의 아니면 종가 베팅의 짧은 매매를 했던 이유들이 시장이 낙폭이 심화됐을 때 파동을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파동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매수를 접근을 하는데 그런 파동들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이제 수익 내고 빠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이런 파동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지수 상승은 당연히 받쳐줘야지만 종목들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시장이 낙폭이 심화될 때는 어, 이제 뭐 인버스 관련해서 아니면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중동 리스크가 있었을 때 석유 관련 흥구석유라든지 대장주죠. 이런 이제 리스크를 반영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그 리스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거고 이제 바닥에서 저평가 종목들이 다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시기들이에요. 이런 시기들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인고해 내왔던 그런 이제 시간들 지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런 종목들이 재무제표 좋은 저평가 우량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올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